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또 유념해서 학교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중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중등교육장님으로 계실 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교육감님께서 그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를 중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었잖아요. 그때 교육감님들하고도 이게 충분히 말씀들 타시도 교육감님들하고도 그런 공동 의견이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것을 전부 다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장 의견과 충분히 완충되는 부분. AI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AI 교과서 부분도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그 같은 목소리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 부분은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서 그 시골 학생들, 특히 지난번에 청양교육청 같은 경우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가서 그 고교 학점제 여기 하기 위해서 드는 학생들이 몇 명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심각한 실정을 참 모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들이 잘 이런 모여서 잘못된 거는 이건 뭐야 이런 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충남 같은 경우 이제 고교학점제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지 이제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조차도 거리적인 부분, 아까 청양을 말씀하셨는데 청양고하고 정상고는 이제 그 칠갑산을 넘나들으니까 그런 부분이죠. 저희 공주만 해도 이제 저희 공주고하고 영명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사실 그 이제 걸어서 가는데 한 10분, 15분이 걸립니다. 근데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물리적인 그 거리에 대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목이면 양쪽의 학교가 교육 과정을 꼭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 부분은 실제로 아이들이 쉽게 들 수 있도록 이제 충남 온라인 학교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정교화 시켜서 촘촘하게 아이들이 그 소인수 과목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게 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도 포기 학생들이 한 67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고등학생이 그 중에 60명으로 제가 보고 60명인데 그 이후에 그 학생들 어떻게 지금 저기 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도 데이터를 수집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수집해서 이제 처음에 나갈 때 그 자퇴 사유가 이제 뭐 학업 중단 사유가 이제 다른 공부를 하겠다고 나가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이민 간 경우도 4건인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하여튼 학업 중도 중단이 고등학교 60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학교 교육 자체가 점점 앞으로 이런 추세로 자꾸만 가다 보면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좀 우려가 좀 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비 학교는 하일고등학교는 인증 단계죠. 인증? 아니, 인증. 아이비 학교로 됐습니다. 예, 인증 학교죠. 예, 지금. 인증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비 그 교육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교육과정 하에서 수업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해외 대학도 이제 갈 수 있는 인정받는 그런 적이죠. 여기 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나요? 여기는? 한일고등학교는 사립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공주 지역에 있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그래 알려진 학교가 한일고등학교하고 사대 부설 고등학교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대학 입시가 좋다 보니까 워낙 학부모님들 호응도 학교에 좋았습니다. 그 학교도 이제 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주시 정안면에 좀 이제 산속에 위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령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립학교 나름대로 그 특화를 찾아간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제가 큰 문제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2주 전에 학교에서 교육과정 설명회라든지 공개 수업을 진행했는데 공주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수가 가서 그 교육과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다문화 학생 비율이 공주는 어느 정도는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작년에 8.1%에서 올해는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7.9%로. 작년에 779명에서 올해 738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문화 학생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온 애들이 아니라 전부 다 국내 출생
한 아이들로 파악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배계 학생들이죠. 지도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아산 지역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이제 저기 출생한 애들이라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저기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모님들이 그 한국인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문해력 그런 쪽에서는 서로 이렇게 좀 비교해보고 그러신 적 혹시 자료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저도 걱정이 돼서 다문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공주시에서 정안중학교입니다. 약 50%를 육박합니다. 아이들은 몇 명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이제 어릴적 발령받아서 학교 방문 갔을 때 교무장님한테 아이들 상황이 어때요?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내 출생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과 큰 무리가 없이 학력도 괜찮다. 이게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주고 우리가 품어 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발달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바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나 그것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문제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똑같은 아이로 우리 아이로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지도하면 약간의 이제 발전의 속도는 느릴 수 있으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혹시 그 다문화 그 학생들의 문해력이라든지 그 이제 언어 그쪽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고 혹시 이제 외국인 그 부모님들 혹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예, 그래서 공주시 교육 저희 공주교육청에서는 이중언어 말빛 학교라는 것을 개설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외국인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이쪽에 이제 그 부분들한테 뭘 했냐면 이중언어 강사로 저희들이 초빙해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민족에 대한 정체심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그래서 그 학생들을 40명 정도 해서 다양한 언어 교육할 때 강사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그 자료를 초등 특수교육과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교육국에서 이 자료를 보면 현황은 2025년 학교급별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204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1개교, 중학교 52교, 고등학교 31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표집한 그 결과 분석을 보니까 2024년도 대비 학교급별 기초학력 미도달률은 초등학교는 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0.9% 감소했고 고등학교는 2.8%로 계속 증가 추세거든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2023년 대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9%나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미도달률이요. 기초학력. 그래서 고등학교는 미도달 비율이 2년 연속 상승 하는 등 상위 학교로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초, 중등 중심의 학력 보장 정책에 비해서 고등학교 단계의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는 미비한 상태거든요. 혹시 지금 공주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하게 하시는 거 있으시면 고등학교의 특별 프로그램 혹시 소개해 줄 저기가 있나요? 소개해 주실 때.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의 그 특별 프로그램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는 게 없고요. 하여튼 학교 같은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고등학교가 현재 표집해서 도교육청 나온 결과 9.7%가 미도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저도 약간의 우려스러워서 공주 지역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특히 이 부분을 이제 학력이 조금 낮다고 제가 판단되는 몇 개 학교 교장들한테 신청을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아까 좀 하나 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석송초등학교도 아이비 학교죠? 아이비의 후보학교. 후보학교. 거긴 지금 선생님들 열심히 참여하시나요? 예, 올해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신입생들 상황을 제가 한번 석송초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어떤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지역 소멸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대비해서 학부모님들이 문의가 꽤 많이 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아이비 학교가 어떤 학력을 노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 기회라든지 진로 탐색이라든지 체험,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부분을 꽤 많이 체크하는 것도 초등학교 단계부터는 괜찮구나,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학부모님들도 그 교육도 좀 아이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규 의원님께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빼놓지 않고 하시는 부분이 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에 공주교육지원청에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유성재 의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센터가 학교 교육의 어떤 그 본질, 이런 기능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훼손돼서는 안 된다. 물론 센터도 학교 교육에 하는 소속 부분이긴 하지만 유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센터를 운영했으면은 반드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성과를 도출해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자료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셨을 때 뭐 초, 중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가는데 고등학교는 떨어진다. 이걸 보게 되면 효과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 중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센터 기초학력 이 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해서 아까 그 조금 증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항상 이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실 그런 자료를 잘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도시 학생에 비해서 지방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고교 학점제를 왜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지역에 있는 교육감들께서는 지금 아까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관철을 못 시키는지 참 답답은 한데 결국은 이거는 뭐 정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치의 힘으로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도 분명히 우리 지방 학생들한테 불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서 이것들이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그 교육가족의 강력한, 특히 지방교육가족들의 강력한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포기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아이비 학교, 다문화 학교,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학력 그 학생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유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겠다라고.